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실 때 다양한 플랫폼과 사이트, 툴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팁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설문지 먼저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기 로그인 옆에 구글 앱 중에 내려가 보시면 설문지가 있고요. 구글 설문지라고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구글 설문지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설문지의 장점은 첫 번째, 직접 원하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선생님께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께서는 계획하고 구성하신 학습 과정과 목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평가로서의 활용인데요. 직접 영상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구성하기에 앞서서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팔레트 부분을 누르면요. 이렇게 테마 옵션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누르시면 기존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테마들이 존재를 하고요.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색연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X 표시를 누르면 테마가 바뀌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색상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게 좋아서 처음 걸로 할게요. 눈 모양은 미리 보기인데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선생님이 구성하신 설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톱니바퀴는 보통 설정이죠. 설정을 누르시면 구글 설문지에 관한 설정 사항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과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 구글 설문지를 퀴즈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6단원 곱셈 매일 문제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지어 볼게요. 밑에는 이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설명을 넣어 주셨으면요. 직접 설문을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을 클릭을 하면 문제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단답형, 장문형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단답형과 장문형을 제출받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객관식 질문, 네, 체크박스는 이렇게 체크하는 거, 드롭다운도 조그마한 삼각형을 눌러서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자신의 결과물을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학생이 제출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와 이름 정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몇 가지 선택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는 복사할 수 있는 거, 얘는 이 질문을 삭제하는 거, 얘는 필수 질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필수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질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는 꼭 내야 되니까 필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름을 받고 싶은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복사를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을 넣을게요. 자, 그러면 번호와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밑에 내려가셔서요. 이제 직접 수학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건데요. 저는 이미지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정답을 받아보는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구글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저장물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PC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를 업로드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이미지가 업로드된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가장 크게 끌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단답형을 설정을 해서 빈칸의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질문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적어 주시면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묶어세기와 관련되어서 묶어세기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정답을 받아야 되니까
필수 처리를 할게요. 이러한 방법으로 유사하게 6번까지의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만들었고 마지막 (6번을) 만들려고 보니까 (6번에서는) 제출해야 되는 게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미지로 문제 자체는 제시를 하고 밑에서 두 가지 응답으로 정답을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메뉴바를 보시면요. 질문 추가하기, 가져오기, 텍스트, 이미지 추가, 동영상, 섹션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실게요.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질문을 직접 받지는 않고 이미지만 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미지 제목을 가지고 와서요. 아래에다가 질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1 이렇게 하고 덧셈식과 관련된 질문을 넣어주시고요. 6-2번으로 곱셈식과 관련된 질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설문지의 간단한 기능을 사용해서 정리 퀴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에는 이 정리 퀴즈를 끝내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텍스트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메시지와 어려운 부분은 이 학습터 학습 게시판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구성된 구글 설문지가 어떻게 전달돼서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번호, 이름, 그 다음에 문제들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메시지도 보입니다. 장면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섹션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섹션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텐데요. 장면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서 섹션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부분 그 이후부터 장면이 전환이 돼서요. 번호와 이름을 받은 다음에 질문 내용이 나오도록 섹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추가를 누르시면요. 밑에는 이제 평가 문항만 보이게 됩니다. 쭉쭉 내려가고 저는 마지막 부분도 섹션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섹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번호 이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 퀴즈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목 없는 섹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요.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로 입력한 부분을 섹션의 제목으로 넣고 아래 텍스트의 설명을 섹션의 설명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눌러서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면 위에 메시지가 나오고 아래에 설명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설문지의 형식을 퀴즈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퀴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로 만들기를 설정해 주시고요. 원하는 퀴즈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조금 바뀌는 점이 있을 텐데요.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퀴즈로 변경사항이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이럴 경우에는 복사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답안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답안 부분을 눌러주시고 답안 부분을 눌러주시면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부여를 해보고 정답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정답을 추가한 다음에 정답인 4, 6, 8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6, 8이라는 정답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정답은 얘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추가를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런 게 어렵다, 너무 많이 넣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얘를 점수는 부여를 하지 않고 관련 답안 의견을 추가를 해서 정답과 관련된 의견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자동으로 확인받았을 때 밑에 간단한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아래의 문제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퀴즈로 바꾸면 학생들이 직접 채점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퀴즈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구글 설문지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링크가 편하겠죠? URL 단축을 누르시면 이 설문지 링크가 단축이 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셔서 이 학습터 게시판이나 강의 자료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성하신 구글 설문지 자체를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공동 작업자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링크 보기의 설정을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링크에 담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위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선생님들께 전달된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께서 구성하신 구글 설문지 자체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직접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